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에 오르자 공화정을 지키려는 이들과 순수하게 그러니까 공화정을 로마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권력을 자기 부로 쌓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들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화정이 어쨌든 개인의 자유 권리고 숭고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두 부류가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화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아, 마르크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고 권력을 자기 부로 쌓는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아마 카시우스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이사르를 이제 없애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막 추진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듣는 사람들마다 이제 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겁니다.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명망 있었던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카시우스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 지켜야 되니까 카이사를 없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명분을 내세웠겠죠. 공화정을 수호합시다, 자유를 수호합시다라고 했는데 진짜 공화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명망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카시우스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카시우스는 뭐 이런 거창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브루투스는 진짜 공화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요 한 5년 정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로 브루투스한테 계속 야,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공화정이 위기인데 네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이었거든요. 네가 지금 뭐 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앞뒤로 그런 어떤 요청들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카시우스가 이제 암살을 하자고 하면서 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랑 손을 잡읍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브루투스가 여기에 이제 오케이를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카시우스는 야, 브루투스가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포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카시우스가 저 카이사를 제거합시다라고 막 얘기했을 때 잘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공화정을 수호합시다라는 것에 있어서 브루투스가 대의에 오케이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브루투스가 나선다면은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대의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정의로운 사건이다로 받아들여 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브루투스가 오케이 하면서 요 카이사르 암살이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로원 회의 어떤 이제 원로원 회의에 이제 여는 거예요. 원로원에 이제 회의를 열게 되면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이 장소로. 네. 장소로 이제 모이는데 이날 카이사르를 초빙을 해서 뭐 무슨 뭐 행사인가? 뭐 하여간 이런 걸 좀 맡기기로 이제 그 했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문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살해버리자. 이제 요 계획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때 원로원 의원이 선생님 기억으로 한 20에서 한 30명 가까이가 여기 가담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담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D-Day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인 BC 44년 아마 3월 15일일 거예요. 3월 15일로 이제 D-Day를 잡고 이제 이 날이 이제 오기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날이 이제 돼서 이제 그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카이사르의 아내가 엄청나게 그 악몽을 꿨대요. 예, 예, 악몽을 꾸면서 카이사르의 바짓가랑이를 막 붙들고 늘어졌답니다. 제발 가지 말. 아, 예, 이게 꼭 그런 참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뭐냐 그 빌라도의 아내가 제발 저 의로운 사람 저기 그 하지 말라고 내가 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뭐 카이사르가 이제 그 아마 죽을 거라는 걸 예감을 했는지 그 아내가 막 못 가게 막 엄청나게 막 그 만류했대요. 그래서 카이사르도 아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찜찜해하면서 막 안 가려고도 막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카이사르가 이제 그 유언장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상속자라고 제2 상속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1 상속자가 있고 제2 상속자가 있는데 1 상속자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모든 지위와 재산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2 상속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이 가는 사람한테 그을 2 상속자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 제2 상속자의 이름이 오른 사람도 여기에 가담해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아, 네, 요 사람을 카이사르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야 카이사르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이 사람이 오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여기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가가지고 뭐 입장에서 이제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여기 원로원 의원이 한 저기 많거든요. 한 몇백 명 돼요. 네, 그중에 한 20명에서 30명이 나머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갑자기 한 20명에서 30명이 어떻게 하냐면 카이사르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아, 예, 그래서 처음에 칼을 이렇게 찌르니까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찌르니까 카이사르가 오히려 호통을 쳤대요. 야이 너같이 미천한 것이 어딜 감히 막 이런 이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겁을 먹고 SOS를 치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한 2, 30명이 했다는 게 이제 그때 저기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명에서 30명이 칼을 갖고 막 이제 카이사르를 잡으려고 이제 막 죽이려고 오게 됐대요. 카이사르가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탈출구를 찾아서 이렇게 그 좌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칼을 쥔 브루투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를 보고 카이사르가 깨끗하게 모든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브루투스가 응해서 여기 행할 정도라면은 가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없다고 본 거. 내가 설령 여기서 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늘 이렇게 두르고 다니던 그 망토 있거든요. 그 네. 망토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썼대. 아, 그리고 이제 뭐 한 2, 30명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찌르는 네. 그런 과정으로 암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이제 관심의 대상이 누구한테로 갔겠어요? 이 일을 이제 사실상 그 핵심 역할을 한 브루투스한테 이제 그 공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브루투스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카이사르 일파들을 술라처럼 싹 다 잡아들여서 살생부를 했죠. 네. 작성을 하고, 싹 다 숙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됐을 텐데, 브루투스가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이렇게 뭐 덕망 있고, 좀 뭐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어서, 이제는 저기 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의 가장 그 추족이었던 사람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예, 이 죽일 때 이제 이 사람도 같이 죽이자라고 하면서 요 2, 30명 이제 다 주장했는데도 브루투스도 뭐 그러니까 더 여기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랑 또 카이사르를 따랐던 사람들이랑 이제는 더 이상 반목하지 말고 화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해요. 방향을 잡았다고 해요.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도 자기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근데 브루투스가 화해하자고 하니까 어때요? 해야죠. 땡큐죠. 그래서 막 잔치도 베풀고, 네, 모든 것들을 뭐 이해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잘 지냅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일단락되고, 네, 브루투스가 이제 그 일을 이제 시민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카이사르를 사랑하지만 내가 더 사랑했던 건 로마 공화정이다. 노예로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는 참 어쩔 수 없이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는데 내가 앞장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이사르의 이제 수족 같은 신복 같은 사람도 사실 이제 한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언제 반전이 일어나냐면은 그럼 어쨌든 이제 카이사르를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이제 누가 치르느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브루투스가 좀 관대하게 안토니우스의 손에 맡겨버려요. 이게 이제 사실 큰 이제 실책이었는데 안토니우스가 겉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네. 기회만 있으면은 내가 저기 뭐냐 암살자들을 다 저기 해버리고 카이사르의 모든 권력을 내가 손에 잡겠다라고는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는데 네. 브루투스가 그걸 간파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랬던가. 그래서 어쨌든 화해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카이사르를 이제 모셨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례식을 어 안토니우스가 주관을 해라. 그 모든 절차들을 이제 주관을 해라라고 하면서 손에 맡겨줬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어, 장례식 연설에서 이제 시민들의 분노에 막 불을 지르는 이제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되게 유명해요, 그 연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내게 묻지 마십시오. 카이사르에게 유언장이 하나 있는데, 오,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더 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카이사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거기 써 있었는데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유언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읽게 합니다.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이제 뭐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뭐 유산을 그쵸? 나누어주고 뭐 자기 거처도 뭐 공원으로 개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반론을 펴니다. 야, 이게 어떻게 야심이 있는 왕이 되려는 독재자의 모습이냐? 그냥 시민을 사랑하는 소탈한 우리의 영웅을, 그쵸? 저 시기 질투하는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그 내용이에요. 저 네. 시기 질투하는 저 사람들이 결국 음모로 이렇게 없앤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어, 그, 뭐, 내용으로 이제 군중들의 화를 막 장례식에 참여했던 군중들의 화를 막 이렇게 불지르는 그런 연설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로마가 한순간에, 그러니까 잦아드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은 브루투스가 처음에 연설했던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 그리고 카이사르를 따르던 사람들도 암살을
주관했던 사람들하고 막 잔치도 벌이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저냥 이렇게 잦아드는 것 같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주관한 카이사르 장례식만 잘 치러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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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브루투스 중심으로 이제 다시 공화정 체계로 복귀하는 요런 체계로 이제 갈 뻔했는데, 안토니우스가 그 장례식에서 저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들은 뭐 공화정 체계 뭐 이런 거 뭐 저기 그 내세우면서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고 죽였다라고 했지만 이 유언장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예, 네. 왕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막 하면서 그 열변을 토하면서 저 사람들 다 저기 뭐냐 이 불의한 우리의 영웅을 그 빼앗아간 저들을 다 때려잡읍시다.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아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때 그 군중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야 막 다 잡아 죽여라 막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아,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갑자기 그 안토니우스가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정국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전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래서 이름 말 하나가 하나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제거가 됐는데 그 자리에 그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가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를 안 죽였는데 그 요만한 기회 하나를 치고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카이사르 자리에 안토니우스가 거의 99%는 앉게 되는 요런 상황으로 갑자기 급변했던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이뤄낸 안토니우스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야심가고 대단한 실력가이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변수가 발생하는데 카이사르가 상속자를 지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상속자가 그 1상속자가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그 자기 누나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정부인의 아들이 없거든요. 사생아는 있어도 정부인의 아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누이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놨었어요. 그게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1 상속자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가 암살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뭐 장례식이 치러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옥타비아누스한테 들렸잖아요. 네.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그 양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로마로 그 들어오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의외냐면은 안토니우스가 사실상 그 99.9%는 장악한 상태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내가 카이사르의 적법한 후계자다. 유언장에 나와 있지 않느냐, 제1상속자로. 라는 의미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 이제 안토니우스한테 네가 가지려는 그 자리 내 거니까 내놔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아, 또 권력 네. 다툼. 네,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옥타비아누스한테 사람들이 가지 마라. 지금 가면은 안토니우스가 너 죽일 거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해요. 안토니우스가 지금 상황에서 너를, 그래, 우리의 적법한 후계자님 오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라고 말렸는데도 옥타비아누스는 아니다. 내가 카이사르의 아들로서 내가 그럼 여기에서 피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그 뭐냐 포기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거. 카이사르를 그 앞세워서 어쨌든 그 정권을 장악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카이사르가 유언장에 공식적으로 자기 후계자라고 지명해 놓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그 뭐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남아있어요? 못 남아있어요? 못 남아. 못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카이사르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시민들이 안토니우스를 계속 따르겠느냐. 아, 그런 계산까지도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로마에. 아, 실제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그 카이사르를 따르던 그 사병화된 그 군단들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군단들이 처음에 안토니우스 쪽으로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갑자기 99.9% 이렇게 장악하고 어쨌든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이제 그 신복 부하였으니까 네, 안토니우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옥타비아누스가 뿅 등장하니까 이 그 파병화된 군단들이 대거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저기 뭐냐 돌아섭니다. 아, 네, 그런 일도 벌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감안을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늘 읽는 눈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때 나이가 고작 한 19살인가 20살밖에 안 됐을 때래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카이사르도 대단한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정확하게 찍은 거죠. 네, 이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은 야 지금 가면 안토니우스 죽입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일단 좀 피신해 있다가 상황이 좀 진정된 다음에 좀 내가 가가지고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안토니우스한테 잃는 겁니다, 그쵸? 네. 예, 그렇게 되면 안토니우스가 진짜 100%다 고친 상태일 텐데 나중에 유언장 보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예, 주죠. 그땐 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된다, 위험해 보여도 라고 해서 가서 실제로 안토니우스와 이제 그 정면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어,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아, 또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왜 또 제거하기가 어려웠냐면은 지금 그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이 사람이 지금 다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해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그랬죠. 그쵸? 네. 그런 상태에서 얘네 둘이 지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들어와서 그렇죠. 권력을, 얘네들이 다시 얘네 둘을 무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은 싸울 때가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도 지금 들어가면은 안토니우스가 나를 뭐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어렵다는 걸 본 거죠. 그쵸? 예, 네, 오히려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 내 몫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많이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한테 처음에 초반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99% 장악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이 상황에서 이 키케로가 이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그 지위를 이어받아서 그 사실상 그 자리를 차지할까 봐 야심이 너무 세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경계해서 키케로가 안토니우스한테 맹폭을 가해줍니다. 아, 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를 집정관으로 만들어줘요. 이 원로원 그 위원이고 이 사람은 공화정 체계를 수호하자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힘을 빼주면서 옥타비아누스의 그 지분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저런 이제 그 요인들이 겹치면서 그 이후에 전국이 이제 그 제2차 삼두 정치라고 하는 고 경랑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어쨌든 이런 그 뭐 공화정을 수호하는 이런 그 체계 인사에 힘입어서 이제 그 지분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안토니우스랑 뭐 언젠간 대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누구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일단, 브루투스나 카시우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밀어줬던 키케로까지도 일단은 저기 그 밀어내야, 그쵸? 예, 그래야 일단 뭐 최후의 승자 자리를 놓고 겨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어,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이제 저기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군벌로서 한 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이 세 사람이 협정을 맺고 이제 로마를 분할 통치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네. 그리고 이 힘을 사용해서 누구를 다 제거하냐면은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하는데 일단 힘쓴 거예요. 아, 브루투스, 카시우스, 키케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없애는 거기에 일단 올인하자. 이게 이제 제2차 삼두 정치의 1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삼두 정치를 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자료화면 마련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 부분, 레피두스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안토니우스는 동방 이렇게 세 개의 거점 지역을 갖고 이제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키워서 이 전체를 누가 먹나 이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 가졌으니까 일단 나눠 가졌으니까 지금 급한 건 뭐라는 거예요? 공화 정책에 수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먼저 숙청. 숙청한다. 그러니 그렇게 힘을 모으자 각각의 그 영지에서 이게 이제 2차 삼두 정치의 얘기가 되는데 레피두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 점점 밀려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영지도 막 빼앗기고 뭐 그 명예직 하나 빼고는 이제 다 박탈됐다고 해요. 아, 레피두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밀린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레피두스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이제 이렇게 사실상 서방과 동방 세계의 이제 그 대결 양상으로 바뀌어가게 됐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 동방 세계에 있어서 이 안토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의 그런 어떤 패권을 추구했던 그 유명한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름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아, 근데 이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근데 네, 원래 이때 사람이었어요? 이때 사람이에요. 아니, 저 고대 요때 사람, 요때 사람. 아, 요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 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손을 잡고 자기의 이제 어떤 그 안위와 그다음에 넘어서서 이제 자기 그 아들을 이제 글쎄요, 이 로마 제국 전체의 그런 어떤 그 황제나 왕으로 세울까 그런 야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분명한 거는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자기 이집트의 그 여왕이었거든요. 자기 그 이집트 지역의 그런 어떤 패권, 망실,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그것과 자기 아들이 그거를 물려받게 하는데 안토니우스를 활용한다.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기본 정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 클레오파트라는 이 계략을 사실 카이사르한테도 먼저 썼었어요. 아, 그래서 카이사르 사이에서 사생아도 막 태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정략 결혼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푹 빠져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요게 삼도 정치하면서 가장 고대 시대에 정략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편 합시다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 네. 그래서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누이하고 안토니우스하고 먼저 사실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네.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서로 협력하면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한 상태였는데 그 동방 지역에 이제 가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정략적으로 안토니우스한테 접근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한테 푹 빠지면서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해야 되겠으니까 여기 정략 결혼했던 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하고 이혼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혼하게 되면 협약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깨트리겠다. 깨자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사실상 이 그 로마를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또 말하게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그 뭐냐면은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있어요. 네. 야, 이미 뭐 결혼 이혼하고 재혼 허락도 안 해줬는데 뭐 이미 막 아이 낳고 뭐 저기 뭐나 결혼 허락해 달라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는데 유언장을 이제 보니까 이 아이한테 이제 그 자기가 얻은 그 영지를 물려준다. 예,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로마의 그 묘를 쓰지 말고 이 동방 지역에다가 예, 자기의 묘를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안토니우스가 사실상 로마를 배반하고 이 지역을 바탕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원로원을 설득을 해서 원로원의 그 납득을 얻어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뭐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클레오파트라하고 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아이한테 그 뭐 물려주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상황이 옥타비아누스가 뭘로 이제 그거를 이제 끌어갔냐면은 이거는 로마를 저버린 거다. 예, 로마의 이 영토를 뭐예요? 떼어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랑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납득이 되면서 원로원에서 이제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국가의 적으로 선포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사랑에 빠지면서 상을 급격히 변했는데 옥타비아누스 누이 동생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클레오파트라랑 함께 살기 위해 이혼까지 막 감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허락 안 해주는데 막 일방적으로 막 통보하고 그럽니다. 그 여기에서 한번 무리가 왔는데 이제 그 뭐냐 유언장 까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로마 공화국의 동방 지역을 물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원로원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말한 대로 안토니우스가 지금 동방 지역에서 독립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거를 납득을 하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반역자다. 토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악티움 해전이라는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네. 그 악티움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그리스 요지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해전으로 승부가 갈리게 되는데 왜 해전이냐면은 이제 그 육지 전쟁은 좀 밀리고 있었어요. 예, 아, 그리스 쪽에서 이제 아그리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잘 싸우는 그 장군이 있거든요. 거기 그 이제 육지 전쟁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해전에서 이제 그 결판을 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그 함대들이 이제 이렇게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아그리파와 그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그 안토니우스거든요. 안토니우스의 함대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를 이렇게 감싸 안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해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해 주느냐?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승패를 알 수 없는 막 치열한 전투 상황이었는데 이 네. 클레오파트라가 갑자기 왠지는 모르겠지만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집에 돌아갈래라고 하면서 멋대로 전장을 이탈했던 겁니다. 이 뒤에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뒤쪽이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퇴각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퇴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퇴각을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영을 그냥 뚫고 나가서 퇴각을 해버립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보이겠죠. 나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뚫렸으면은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면 오히려 여기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뚫고 나가더니 그냥 뭐예요? 이집트로 막 도주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만천하에 다 보여지게 됐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안토니우스도 뭐야, 되게 긴급 상황이 일어났나 보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나 보다. 아직 한참 싸우고 있고 승패가 결정이 안 됐는데 안토니우스도 재빨리 여기를 빠져나갔다 그래요. 아, 그러니 나머지 전쟁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망한 거죠. 네, 그냥 다 항복하고 뭐 끝난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런 전황이 전해지니까 그 여기 동방 지역 아까 요만큼이 안토니우스 그 한도 휘하 아래 들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그 옥타비아누스가 완승을 거뒀다더라라는 소식이 전해드려지니까 이 지역이 속속들이 다 옥타비아누스 편으로 다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집결한 시켜놓은 그 군대들도 원래 다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이 그 진행되는 것을 이제 접한 그 어, 사람들이 어디로 다 투항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다 투항해 버렸대요. 네. 일순간에. 아, 그래서 예, 안토니우스가 순식간에 그래서 세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순식간에 코너에 몰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자살하는 것으로 이제 그 내전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설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뭐 독사한테 자기 가슴을 물라고 해서 뭐 저기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나온 아이나 클레오파트라나 카이사르에게서 나온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처형이 됐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전 이후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로마의 첫 황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 나오는 거 알죠? 그쵸? 아, 네. 예, 예수님 그 호적할 때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 아구스도가 바로 이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인데 이 이거 칭, 8월 달 네. 이름이. 네, 맞아요. 8월 달에 그 오거스트도 여기서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칭호가 언제 왔느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나서 원로원이 준 칭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그 옥타비아누스의 공식 직함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이런 직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예,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옥타비아누스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명칭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